네, 개념부터 살펴보죠. 상반기 동안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났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네. 디레버리징? 이게 무슨 개념인가요? 말 그대로 빚 갚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소위 이제 금융권 혹은 정부 부채까지 포함을 해서 네.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재정적인 경우에는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신용 조치를 레버리지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현금을 상환을 해서 이 부채를 갚는 줄이는 것.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자체가 과거에 이제 11년도 재정 위기부터 얘기가 됐던 게 중국이 제일 재정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얘기가 늘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이 정부 부채를 포함해서 지방 정부까지 혹은 그 공사의 경우에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기업들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옛날처럼 우리나라 과거의 어음들처럼 네. 사실상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는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감소해야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 경기 자체가 좀 부진해지고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경기 부양적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네. 이게 디레버리징 하려면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자산을 시장에 내놔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산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경기 부양과는 상충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혹은 기사가 나오는 대로 지금 경기 부양적 스탠스 때문에 이 디레버리징 과정 자체가 좀 지연되거나 혹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경기가 자신 있을 때 오히려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경기 부진이 네. 이 디레버리징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이렇게 부양적 스탠스를 취하는 동안은 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을 조금 더 건전하게 만드는데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최정우 전문가님 그런가요?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총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 네. 디레버리징이 느슨해지는 것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중국의 경기가 아예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 중국 쪽에서는 경제 성장 쪽으로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럼 경제 성장 쪽으로 든다라면은 지금 외부적으로 수출 자체가 미국 쪽으로 수출 자체가 막혀 있다라면 내수 부양밖에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디버레이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자산가격 계속 올리고 그렇죠. 이제 투자하고. 레버리징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계속해서 경기 확장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뭐 디레버리징보다는 레버리징 효과를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계속 경기 확장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속해서 뭔가를 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입장에서 계속해서 경기 확장시키는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좀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그런 뉴스네요. 디레버리징이 느슨해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중앙 정부의 이런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